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적은 재산으로 비싼 유학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한다라는 이 주장, 그러니까 대부분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간혹 누리꾼분들께서 가능도 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댓글은 가능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넬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게 가능하다. 또 다른 의견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의견은 아니다. 장학금을 주는 일은 거의 드물다. 이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짜뉴스가 나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잠시 팩트체크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팩트체크 제가 해봤습니다. 코넬 대학교에 그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제가 실제로 코넬 대학교에 이메일 보냈습니다. 이게 제가 이메일을 보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답변 받았습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코넬 대학이라고 써져 있죠. 어드미션이라고 해서 이제 입학처 관련 부서에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한글 번역을 돌렸는데요. 한글 번역을 이제 제가 제 언어로 이제 해봤는데, 코넬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재정 지원은 경제적 필요를 기반으로 합니다. 성적이나 운동, 예술적 재능을 기반으로 한 장학금도 제공하지 않고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 같습니다. 이 다음 문장이 좀 중요한데요.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코넬 대학교 입학 심사 시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를 고려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 또는 부모가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입학 결정 과정에서 평가한다는 뜻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문장은요. 학부 과정 도중 언제라도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반드시 입학을 신청할 때 재정 지원을 함께 신청해야 됩니다. 입학 당시 재정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국제학생은 그 학부 도중에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좀 말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우선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입학 자격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페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입학 자격에서 애초에 입학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게 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재정 지원을 신청했다면 김민석 후보자가 이미 밝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지원을 신청 안 하고 입학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입학을 해서 지금 학부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 지원도 불가능하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팩트 체크를 좀 봤습니다. 아울러서 2024년 학비도 저희가 당시에 언급해 드렸죠. 그런데 코넬에서 공식적으로 2025년 학비와 그 외 기타 비용 기재해 놓은 것을 링크를 제가 받아서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96,268달러 보이실 겁니다. 제가 오늘 기준으로 환율 계산 해봤습니다. 자, 1억 3,181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대학교에서 추정치로 잡아놓은 거니까 아마 실제 생활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 계산해보면 1억 5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장학금을 언급한 것은 아니나 2억으로 어떻게 유학을 보냈냐, 이게 지금 핵심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액 장학금이 가능하다, 반액 장학금이 가능하다, 이 논리는 저희 팩트체크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팩트체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1타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 띄워주시죠.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 관련 의혹도 있죠.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 등이 있었다면서 관련 의혹 모두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5년간 공식 수입이 5억 1천만 원인데 지출금은 13억 원에 달한다며 다른 수입을 숨겼다는 의혹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이거를 다 밝힐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취소됐다는 내용 준비돼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부에 김영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와 이윤재 교수 등 총 6명이 임명됐다는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장중 3,000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1월 3일 이후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끝으로 미국 국방부가 19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 총생산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한 비구름처럼 정말 흔들리는 국정과 민심의 흐름, 오늘 누구보다 날카롭게 짚어주실 분 제가 모셨는데요. 오랜 경험으로 좀 여야를 막론해서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의원님 오늘 그 1타 뉴스에 단독으로 제가 모시려고 해서 정말 단독으로 모셨는데요. 조홍천 전 개혁신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전국의 핵심을 깊이 있게 아주 그냥
저 날카롭게 분석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제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제가 앞서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제 유학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뭐 계속돼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G7 이제 갔다 왔고, 그리고 지금 또 3대 특검 추진 등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뭐 어떤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계속 그 코넬대 얘기하시고 김민석 후보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어가지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부터 네네네. 네, 해보죠. 알겠습니다. 뭐. 네. 우선 그러면 제가 앞서 팩트 체크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 여기 스튜디오에서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생각하세요? 제가 AI에 한번 물어봤어요. 코넬대 경제학과로. 네. 저 유학을 가고 싶은데. 챗 GPT에, 네. 저는 퍼플렉시티. 네네네. 팩트 체크할 때는 퍼플렉시티를 쓰는데. 네. 뭐라고 하던가요? 되게 비용은 등록금이 71,200불. 네. 이고 뭐 기숙사비 13,200불, 식비 7,500불 등등 해서 한 97,000불 들고 1,350원 가정에서 1억 3,500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표절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뭐 입법 청원을 해서 뭐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실제 법안 발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완전 신종 아빠 찬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민석 후보자는 그 코넬대 입시 과정에서 이거 활용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한은 뭐 객관적인 SAT 증명서, 성적서, 토플 성적서, 뭐 또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뭐 생기부, 네. 뭐 이런 거 내는 거 외에 에세이란 걸 내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기술서죠. 거기에는 뭐가 관심이 있느냐? 그 관심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해봤냐? 또 특히 그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걸 했냐?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적게 돼요. 거기에 그리고 대내외 활동 기록,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이걸 빼놓고 어플리케이션을 했다. 글쎄 조금 그거는 믿기지가 않는데, 뭐 어쨌든 아마 코넬 대학에서는 이거 개인정보니까 줄 수 없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요. 미국이 얼마나 개인정보 민감합니까? 네네. 네. 아마 안 줄 것 같습니다. 예, 안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왜, 이거는 특별활동, 사회봉사활동, 또 특히 이렇게 입법, 코리아 내셔널 어셈블리에 실제 발의까지 됐던, 네. 뭐 그런 거는 대단한 그 레코드거든요. 이걸 안 썼다는 게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조금 믿기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코넬대 공통 커뮤니티 에세이를 어떻게 쓰냐면, 이것도 역시 퍼플렉시티에서 나온 건데, 네.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속한 커뮤니티 중 하나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해 주세요. 뭐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중간은 좀 생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학과 공부 잘하고 뭐 봉사활동 정도 해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 특출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영문을 건드리는 3대 요소가 있다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게 하나가 부동산, 네. 축제 과정. 그럼요. 두 번째가 병역 관계. 네. 예, 세 번째가 입시입니다. 입시 비리, 네. 예. 요거는 영린에 해당하는 입시와 관련될 수가 있어서, 또 특히나 아빠 찬스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없다고 긋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민감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에서 뭐 조국의 제2의 조국 사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입법 활동 그것도 사실은 미국 사립대 입학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자체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만 되어 있어도 굉장히 논란이 엄청 크게 될 문제인 거잖아요. 과연 고등학생이 자기가 주장한 제의한 내용대로 거의 유사하게 그 실제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찬동을 해서 네. 입법 발의가 된 경우가 과연 몇 건이나 있을까요? 나는 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게 희소한 만큼 또 그 영향력이 만약에 이게 입법화가 된다면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뭐 이렇게 국회라는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 중에 하나에 당당하게 어필을 해서 그 뜻을 관철시켰다. 뭐 이런 거를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고등학교 진학 가지고 오늘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언뜻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청신국제고라고 아주 좋은 명문대죠. 네. 명문고죠. 명문고. 예, 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경기도 가평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고 입학 자격은 경기도민, 네. 경기도에 주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국제고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의 주민은 올 수 있다. 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이렇게 5군데는 국제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은 청신국제고를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중학교 때 갑자기 제주 서귀포로 주소를 옮겨요. 그래요. 예. 엄마가 이혼한, 그러니까 생모, 그러니까 전처. 네. 예, 이혼하고 난 다음에 아마 엄마랑 산 것 같은데, 엄마가 JDC라고 제주자유 국제도시 네네. 뭐 개발센터 JDC의 비상임 이사로 취직을 해요. 뽑혀요. 비상임이기 때문에 거기 상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뭐 1년에 회의 참석비 뭐 몇백만 원만 주는 그런 자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JDC 이사장은 역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요. 그래서 거기 비상임 이사로 되면서 제주에 거처를 구하고 갑자기 서울 영등포 양천에서만 살던 이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제주에 있는 중학교로 옮깁니다. 네. 그리고선 이 청심국제고에 합격을 하죠. 그러니까 밑그림이었나요? 경기로 이사를 가지 아니하고 제주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간 거. 그러니까 서울에 그냥 계속 있었으면은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맹모 삼천지교보다 더한 제주 삼천지교가 지금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진짜 오늘 그 기사가 관련해서 좀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가 이제 제주 타운하우스를 이제 구매했고, 그리고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타운하우스를 그러니까 이사를 한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청신국제고의 입학 자격을 갖추기 위한 뭐 밑그림이었나, 이런 이제 헤드라인으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 말씀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24일하고 25일 뭐 청문회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증거를 이제 74건. 그러니까 74건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는 그에 충분하지 못한 증거를 제시하긴 했는데, 우선은 좀 어떻게 할지 좀 다음 주 지켜보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주 내내 계속 김민석 후보자를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는 지겨워요. 오늘 금요일 이제 일과 시간이 거진 다 끝났죠? 네. 24일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남는 날은 23일 월요일 하루밖에 없어요. 그렇죠. 청문회 전에 자료를 받으려면 월요일 날 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문회 기간 내내 자료 제출 요구하고 반박하고 그래서 서로 고성 지르고 정회되고 제대로 진행 안 되다가 파행인 상태에서 아마 끝날 것 같고 네. 김민석 후보자는 믿는 게 어쨌든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2분의 1 과반 동의는 뭐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다.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국민들께서 이 과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요. 재난지휘소인가요? 거기에 민방위복 입고 가지고 있는 모습. 오늘은 특히 또 우리 고향인 대구까지 내려가셨더라고요. 네. 수성 알파시티인가? 뭐 거기 가서 내가 총리가 되면 대구 발전을 위해 애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네. 청문회가 계속될 예정이고 이게 뭐 양판지 뭔지 계속 까독까독 나와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할 생각은 안 하고 뭐 김어준 씨 방송 같이 그 친여 성향 방송 가서 변명하고 또 저 멀리 대구까지 갔다 올 정도로 지금 그렇게 여유로운가 참 처음 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지금 굉장히 리스크 뭐 저희가 말한 거 외에도 굉장히 많죠. 뭐 재산도 당연하고요.